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시크릿노트 시즌2 김나연입니다. 최고의 전문가가 선별한 핫한 기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하락했습니다. 나흘째 양시장 동반 하락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 전거래일 대비 0.34% 떨어진 2282포인트에서 마감됐습니다. 간밤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의 경기를 낙관적으로 평가하면서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개인의 매도세가 거세지면서 하락 전환했고요. 대부분의 업종이 떨어졌습니다. 전기전자, 종이목재, 제조업을 제외하고 전 업종이 떨어졌는데요. 중국이 환경정책 강화 일환으로 일반 골판지 수입을 늘리면서 국내 골판지 업체들 수출 증가 호재와 함께 종이목재 업종 2% 넘는 강세를 보였고요. 또 LG화학 중국 법인이 현지에서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는 조인식을 가진 것으로 전해지면서 일진머티리얼즈, 후성 등 2차 전지 관련주들 올랐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의 매도세 오늘은 800선을 이탈한 796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 10거래일 만에 800선 아래로 밀려나면서 올해 코스닥 지수 연중 최저치인 794포인트에 근접했는데요. 비금속을 제외한 전 업종이 떨어졌습니다. 특히나 제약바이오주와 미디어 콘텐츠 종목들 연일 악재 속에 떨어지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고 있는데요. 이 넷플릭스 가입자 수가 전망치를 밑돌면서 방송 콘텐츠 업종 이틀째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어제 네이처셀 사태에 이어서 제약바이오주 투자 심리가 위축됐는데 오늘은 신라젠 루머까지 더해지면서 더 얼어붙었습니다. 신라젠 장중에 유상증자 추진설 또 장중에 임상에 실패했다는 루머까지 돌면서 7% 넘게 떨어졌는데요. 신라젠 측에서는 사실 무근이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박동혁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갈수록 좀 장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답답한데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동혁입니다. 시장이 많이 답답하시죠, 그렇죠? 네, 요즘에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이 손실을 좀 메꾸려고 열심히 좀 매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매매 횟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손해가 커지고 또 비중을 늘리면 늘릴수록 더 큰 손실로 이어지는 장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면 손해입니다, 지금은. 때문에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유연한 자세 속에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보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돼야 되는지 확실하게 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잠시 잠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큰 그림부터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항상 매번 글로벌 증시를 확인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요. 화면 보시게 되면 해외 선물입니다. 그래서 S&P 500 해외 선물을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0.29%로 하락 중인데 이제 곧 있으면 미국 증시 정규 시장이 열리게 되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연동되어서 미국 증시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찝찝한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다음은 자, 아시아 증시를 한번 확인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일본 증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께 시황 말씀드리면서 갭으로 상승이 나왔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짧은 갭, 그리고 여기서 큰 갭.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시초가부터 갭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은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하락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크게 빠지기 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후 중에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중국 증시인데요. 자, 중국 증시 어떻습니까? 뭐 그냥 계속 빠지고 있죠. 그냥 주가 자체가 계속 지금 현재 한 5일 연속 음봉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증시를 가지고 분석한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화면 보시게 되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주가 자체가 많이 빠졌고 V자 반등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것은 글로벌 증시가 올라갔을 때의 얘기고 글로벌 증시가 떨어지게 되면 하락 N자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락 N자로 떨어지게 되면 그 폭이 큽니다.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750선 이하까지 떨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셔야 되느냐. 오늘 제가 또 기법 강의를 또 준비했기 때문에 잠시 후에 또 추가적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이 시점에서 대응 전략이 중요한데요. 어떠한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 할지 잠시 후 이어지는 강의에서 더 많은 정보들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같은 하락장 속에서 또 어떠한 종목들이 급등세가 나왔을지 검색에 포착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원익큐브 확인하겠습니다. 원익큐브는 최근 좀 흐름이 정말 좋은데요. 꾸준히 저점을 높여가고 있고 오늘은 장중에 7% 넘게 올랐습니다. 대표님, 이 종목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우선은 원익큐브가 오늘 장중에 나름 나쁘지 않은 어떤 그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뭐 장세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8% 정도 이상 반등이 나왔는데요. 장중 초반이 일찌감치 검색기에 포착이 되면서 장중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우선 해당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명분은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께 특징주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는 바닥권에서 종목들이 잘 갑니다. 그래서 화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바닥주죠. 보시게 되면 주가 자체가 바닥권에서 움직여주면서 거래량이 이제 늘어나는 모습들. 그러니까 굳이 위험한 테마주를 가지고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가지고 단타 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해당 종목은 재무제표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재무제표도 나름대로 좀 튼튼하기 때문에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특별하게 어떤 그 부담이 없죠. 그리고 해당 종목은 사실 단기적인 측면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봐도 되는 종목이나 최근에 주식시장이 그리 좋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짧게 끊어서 나중에 다시 진입해서 또 수익 내는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관심 있게 두시고 때에 따라서 또 매매 가능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익큐브 가격이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더 상승할 수 있다 말씀하셨고요. 요즘 같은 장에서 단기 매매가 더 적합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는 지엔코 확인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캐주얼 의류 업체입니다. 최근 꾸준히 내리막길을 걷다가 저점을 딛고 조금씩 올라왔는데요. 오늘은 큰 폭의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오늘 8% 넘게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대표님, 이 종목은 어떠신가요? 네, 우선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2017년도에 잘 아시다시피 IT 엔지니어링에 대한 지분을 좀 어느 정도 확보를 하면서 이 전기차 시장에 어느 정도 진출을 함에 있어서 전기차 관련 종목으로도 또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역시나 해당 종목도 가격적인 메리트로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요즘에는 잘 가는 종목들이 특징이 딱 두 가지입니다. 신고가 종목이 잘 가거나 아니면은 바닥권에서 거래 늘어나는 종목이 잘 가요. 그래서 좀 전의 종목도 그렇고 해당 종목도 역사적 바닥권이죠.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서 가격에 대한 메리트, 즉 바닥권 종목은 개인 물량이 적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지가 않아요. 해서 때가 되면은 가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시기가 지금으로 보여지는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이 시장의 분위기 또 기업의 내실이 중요합니다. 근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가 좋은 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순이익률이 3년 연속 적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말 그대로 단타용입니다. 단타용. 그래서 아무리 뭐 급등이 잘 나오는 종목이라 할지라도 부실 기업을 손대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실적이 부실한 종목들이 급등이 잘 나오는 경우를 많이 경험을 해서 재무제표를 안 보고 매매하시게 되는데 재무제표 안 보고 매매하면 때가 되면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을 지키는 올바른 매매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의 유형을 두 가지로 정리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신고가 패턴, 두 번째는 가격 메리트가 있고 바닥에서 거래량과 함께 급등하는 종목, 이렇게 두 가지 유형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 종목으로는 가비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인터넷 인프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오늘 거래량 급등과 함께 또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대표님, 이 종목은 어떠신가요? 네, 자, 이 가비아라는 종목은요, 재무제표도 상당히 좀 훌륭한 기업이고 도메인과 그리고 호스팅 분야에 있어서 업계 1위 업체입니다. 대단하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시장이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뭐 1위 업체에다가 실적이 또 바탕이 되다 보니까 시장을 무시한 채로 지금 현재 주가가 올라가서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가라는 것은 이제 듣기가 좋아서 그렇지 또 다른 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가장 비싼 가격대입니다.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물론 올라간 종목이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떨어질 것을 감안하고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종목은 매매를 안 하는 게 좋아요. 다행히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간 자리에서도 장중
중에 검색기에 포착되면서 장중 아주 강한 거의 뭐 10%대의 어떤 가까운 급등이 났는데요. 짧게 먹고 나오시는 전략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효과적이다. 아니면 바닥줄을 사서 중장기 투자를 하시던가. 그런데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뭐 중장기 투자 그렇게 선호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을 또 배우셔야죠. 그래서 오늘 뭐 잠시 후에 또 기법 강의를 통해서 또 좋은 내용들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비아까지 오늘도 검색기에 포착된 세 종목 들여다봤습니다. 더 많은 종목의 이야기, 또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이야기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투자25시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이데일리 TV 투자25시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시크릿노트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박동혁 대표 얼굴 확인하시고요. 네,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준비해 오셨나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들이 있고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금 저희 특히 제가 나오는 이 시간대가 지금 시청률이 이데일리에서 1위예요.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좋아요. 그만큼 저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오늘 내용도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준 만큼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 바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고점과 저점을 가지고 예측하는 매매법인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들고 계신 종목을 여러분들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잠시 후에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고평가, 저평가를 분석하는 비법, 지금 바로 박동혁 대표님의 강의로 함께 하시죠.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시크릿 노트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아마 그동안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또 제 방송 많이 시청하셨겠지만은 오늘 내용이 아마 관심이 가장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배울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 주식 종목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선 주제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주제 보시게 되면은 100% 실전 매매입니다. 이론적인 거는 싹 빼고, 네, 실전. 기술적으로 이제 그 고평가와 저평가를 잡아내는 매매법입니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여러 가지 그 공부를 많이 하시죠. 성장성을 통해서 이 해당 종목이 갈 수 있을지, 내지는 뭐 펄을 이용해서 재무제표를 통해서 지금 이 종목이 저평가가 돼 있는지 또는 고평가가 돼 있는지 많이들 분석하실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것을 실전에 적용을 시켜보면 전혀 안 맞죠. 과거에 기업 분석 애널리스트들이 상당히 고연봉이었고 인기 업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류가 발생했죠.
나름대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기업 분석을 하면서 이제 이 기업 탐방을 통해서 기업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 기업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즉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해서 이 종목은 저평가돼 있으니 올라갈 거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선 투자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확률적인 데이터, 수익률이 굉장히 낮았죠. 터무니없을 정도로. 이론적인 것이 실질적으로 먹히지 않는다라고 해서 탄생된 직업이 바로 테크니컬 애널리스트, 즉 기술적 분석을 전문적으로 하는 애널리스트. 다시 말해서 기술적 분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차트, 뭐 빨간색, 뭐 파란색, 줄이 그어져 있고 거래량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 그것이 단순히 그림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돈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들은 정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게 되면은 오늘 배울 내용은 마디 분석입니다. 주식을 오늘 처음 배우는 분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기법의 여러 가지 내용들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서는요. 분석 방법이 가장 많이 올라간 자리와 가장 많이 빠진 자리를 기준으로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최근의 흐름을 가지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업이 있다고 한다면 상장한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흐름. 그렇죠? 상장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 가장 많이 빠졌던 자리와 가장 많이 올라갔던 자리에 대한 기준을 잡아야 돼요. 자, 두 번째, 이 기업의 비법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리스크를 최소화를 시키고 수익을 상당히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기법이다. 자, 세 번째,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귀 쫑긋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중장기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단기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단기적인 매매를 통해서 물렸는데 끌고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장기로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단기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 고액 투자자 그리고 소액 투자자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특히 고액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 장기 투자를 좋아하시죠. 그런데 마땅히 종목을 분석해서 들어갈 만한 종목들이 별로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액면 분할했기 때문에 뭐 물량 이동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뭐 어떤 분들께서는 뭐 250만 원, 300만 원 뭐 이렇게 하던 종목이 지금 몇만 원이 됐으니 야 이거 뭐 그래도 기본 뭐 10만 원, 50만 원 가지 않겠는가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액면 분할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많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얘기죠. 그걸 다른 식으로 또 풀어서 얘기하면은 물량 바꿈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결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이렇게 우량주를 선호를 하시죠. 뭐 LG전자부터 시작해서 많은 종목들을 관심써 보는데 막상 투자를 해보면은 이것이 계속 떨어지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 분석이 필요하다. 해서 고액 투자자분들뿐만 아니라 소액 투자자도 오늘 이 시간 정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30분에 대한 어떤 그 기법 강의를 통해서 왕초보가 탈출이 가능해질 겁니다. 그건 제가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게 되면은요. 주식은요. 오르고 떨어지고를 반복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것이 불규칙하죠. 때로는 많이, 때로는 조금 왔다 갔다. 규칙성이 없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르고 떨어지고를 반복한다는 거기 때문에 때가 되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도 좋은 기업에만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있죠. 바닥주라고 해서 종목을 샀는데 지하실 구경한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바닥주를 두려워하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좋은 기업을 가지고 있으면 바닥에서 사서 지하실 구경하고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부실주를 가지고 바닥주를 샀다. 그럼 지하실로 떨어졌다가 땅굴로 들어가죠. 땅굴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하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바닥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좋은 종목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그러려면은 여러분들께서 재무제표를 보는 방법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제가 시간이 되면 재무제표 보는 방법도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여러분들께 아마 말씀드렸던 것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돈 버는 상위 1%들은 가격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통계 아세요? 증권거래소에서 가끔 가다가 이제 1년치 통계를 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매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 통계 발표를 할 때가 간혹 있는데 예전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죠. 실제로 이제 통계 발표에 나온 내용인데 대한민국의 개인 계좌를 다 이렇게 한번 또 살펴보니까 전체 개인 투자자들 이 계좌 중에서 97% 정도의 계좌가 5년 안에 떠나더라.
5년 안에 돈 벌고 떠날까요? 돈 깨먹고 떠날까요? 돈 깨먹고 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3%가 살아남는 겁니다. 그 3%는 한마디로 해서 상위 1%들입니다. 정말 남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죠. 그 사람들은 가격을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가격은 전혀 관심이 없죠. 신고가도 종목을 매매합니다. 심지어. 신고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고가 참 듣기 좋은 그런 어떤 단어죠. 근데 다른 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꼭지입니다. 꼭지. 그리고 가장 비싼 가격이 바로 신고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니까 완전 또 다른 해석이 되겠죠.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은 성장성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잘된 케이스가 있느냐?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남다른 사고방식을 가지셔야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차트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차트는 일봉 차트가 되겠고요. 차트가 상당히 좀 넓게 그어져 있습니다. 무슨 차트냐? 상장한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의 탄생부터 지금 현재까지죠. 자, 향후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현대차. 투자자분들은 이 어떤 그 브랜드 이미지를 좋아합니다. 삼성이니까, 현대니까 이 종목 왜 들어갔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삼성이니까 가겠죠. 안 망하니까 가겠죠. 현대니까 가겠죠. 기아니까 가겠죠. LG니까 가겠죠. 어떤 그 기업의 어떤 기술적인 분석을 무시하고 가격을 무시하고 어떤 그 이미지를 가지고 투자해서 잘된 케이스가 있느냐? 본 적이 없습니다. 현대차 노래를 부르더니 지금 현재 계속 빠지고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물량을 많이 사고 있는 시기입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현대차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비법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을 잘 보세요. 이 차트를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겠고 다음 화면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입니다. 화면 보시게 되면 상장한 이후에 가장 많이 빠졌던 최저가 자리, 자, 그리고 상장 이후에 가장 많이 올라갔었던 자리, 그 기준을 잡습니다. 자, 화면 보이시죠? 제가 동그라미로 그어놨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자리를 밑줄을 긋습니다. 아주 쉽죠? 자, 지금 이 기법은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비법입니다. 네, 오늘 주식을 처음 하는 사람들, 아예 주식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림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선수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많이 올라간 자리, 가장 많이 빠진 자리 밑줄 그으세요. 너무 쉽죠? 자, 그럼 거기서 가운데 밑줄까지 한번 또 그어주세요. 정확할 필요는 없어요. 네, 어떤 분들께서는 이렇게 자로 잽니다. 뭐 30cm 자 들고 와서 모니터 대고 이렇게 긋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대충. 자, 가장 많이 올라간 자리, 가장 많이 빠진 자리, 그리고 중간. 여기까지는 너무 쉽죠?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그 가운데 중심선의 위, 상당 구간, 가운데 위쪽은요. 기술적으로 고평가가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 기업이 실적이 좋고 모멘텀이 있고 성장성이 있고 해도 가격적인 부담이 있는 기술적 고평가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자리는 우리가 흔히들 위험 구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대단히 위험할 수가 있다. 그렇죠?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죠. 자, 그럼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단, 중심선에서 하단 3등분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가장 많이 올라간 자리, 가장 많이 빠진 자리 밑줄 한번 긋고 가운데 중간 잡고 중간 위는 쳐다도 보지 마시고 중심선 하단을 3등분으로 나누세요. 그러면 A, B, C 구간이 나눠집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자로 재듯이 하지 마세요. 대충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A 구간은 가장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높은 자리예요. 정말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B 구간은요, 마지막 기회, 아주 싸게 사지는 못했으나 나쁘지는 않은 자리다. B 구간이고요. 그리고 C 구간, 지금 현재 C 구간은 비어있는 상태인데 C 구간은 고평가입니다. 많이 올라간 자리예요.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매매가 가능한 구간은 A, B고요. A가 가장 좋고 늦어도 B에는 사야 됩니다. C는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위, 중심선 상단은 아예 쳐다도 보면 안 된다. 자, 그럼 지금 현재 화면 보시게 되면은 현대차가 지금 현재 꼭지에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죠. 현 위치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죠? 요 정도 되죠. 네. 그럼 이건 고평가 자리죠.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느냐? 이 B 구간. 최소 B 구간까지는 떨어져야지 메이저들이 관심 있게 봅니다.
현대차를 들고 계시는 주주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확실한 내용을 전달하는 메시지가 중요한 거지 달래는 식의 방송을 하고 싶지 않아요.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많이 투자자분들을 달래주고 계시는데 잘된 케이스가 없죠. 저는 있는 사실 그대로 제가 주식 경력 한 20년 정도 돼가는데 그 노하우를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LG전자입니다. LG전자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역시나 화면에 나와 있는 차트는요. LG전자가 탄생한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차트입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업의 이미지,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매매를 많이 하죠. 삼성이니까, 현대니까, LG니까. 그래서 종목을 삽니다. 잘 되느냐? 안 되죠. 자, 그러면 이 LG전자는 지금 현재 과연 저점일까? 한번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죠. 자, 화면 보시게 되면요. 너무나 쉽습니다. 오늘 주식을 처음 입문한 분들도 고수가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거 책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 인터넷 뭐 블로그 다 뒤져보세요. 유튜브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 전문가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왜? 저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자, 가장 많이 올라간 자리 밑줄 긋고요. 가장 많이 빠진 자리도 밑줄 그으세요. 다 따라할 수 있죠?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서는요. 기준을 잡으세요. 가운데 밑줄 하나 그으세요. 너무너무 쉽죠? 네. 자, 다음 화면. 그 중심선 상단은 기술적 고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구간이에요. 자, 화면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저기도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고요. 최근에도 찍고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뭔지 아세요? 호재는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바로 이 고평가 구간에서 호재가 나옵니다. 일부러 터뜨리는 거죠. 물량 팔아먹으려고. 어떤 호재가 나오느냐? 핸드폰 많이 팔리고 있다. 업종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거죠.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 맨날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쏟아지고 특징주로 모멘텀들이 나옵니다.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투자자분들께서 사게 되는 거죠. 결과가 안 좋죠. 네. 자, 주가 자체가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는데 그럼 현 위치가 지금 현재 적정 가격인지 자,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서 3등분을 하면 됩니다. 너무 쉽습니다. 자, 밑에서 3등분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위치가 지금 현재 여기죠. 여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현재 C 구간입니다. C. 자, 그러면은 가장 좋은 메리트는 바로 이 A 구간이에요. 그 다음이 B 구간이고 메이저들은 B 구간이 오거나 아니면 A 구간이 왔을 때만 삽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구간이죠. 눈에 들어오시죠? 이제 확실히 A, B, C를 나누세요. 자, 그러면 가장 핵심이 되는 자리는 A 구간이에요. 그럼 A 구간에서 사면 절대 안 망합니다. 자,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요. 종목을 제가 2200개 상장되어 있는 종목을 다 모두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아쉬움이 좀 남지만은 뭐 그런 부분은 앞으로 또 온라인 방송에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제가 뭐 앞서도 말씀드렸죠. 지하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바닥주를 두려워합니다. 왜? 주가 자체가 더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바닥주를 선호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잘 모르시는 거죠. 재무제표가 안 좋은 종목을 가지고 매매해놓고서 문제되는 거하고 재무제표를 좋은 종목을 사면은 때가 되면 다 갑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안 보고서 그냥 차트만 가지고 매매를 하니까 문제가 돼도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A 구간, 내가 바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역사적 최저점에서 종목을 샀다라고 치자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주가가 떨어져서 그 A 구간 밑으로 떨어져서 신저가를 찍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신저가보다 더 떨어진 거지.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바로 지하실입니다. 근데 지하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하실로 떨어졌다는 것은 가격이 정말로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물타기 하시면 됩니다. 물타기 할 자금이 없다? 시간과 인내를 통해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다만 좋은 기업을 사야 됩니다. 재무제표가 부실한 종목들, 3년 연속 적자 기업이라든지 감자 뜬 종목이라든지 부채가 많은 기업들, 유보율이 제로인 거 이런 거 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모르고는 이 기법을 써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무제표, 더하기 뺄셈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모르고선 백날 첫날 보조지표 가지고 분석해봤자 답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죠.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A, B, C 그리고 중심선 상단 구간인데요. 중심선 상단에 있는 구간은 절대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 호재가 나오는데요. 지금의 여러분들 신약바이오 대단히 좋아하시죠. 비중 가장 많죠. 개인 투자자분들의 비중이 가장 많은 테마. 지금 신약바이오 제약주들은 거의 대부분이 저 중심선 상단 위치에 있습니다. 네, 신라젠도 마찬가지고. 네. 자, 그럼 C 구간은 고평가 구간입니다.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으나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C 구간은 절대 매매를 하시면 안 되고 가장 좋은 자리는 A 구간, 늦어도 B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반도체라는 기업이에요. 이제 과거에 그 LED 관련주로 이제 상당히 좀 유명했던 종목이죠. 네. 잘 아시다시피 주식은 오르고 떨어지고를 반복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규칙성이라는 것이 조금 없죠. 이 서울반도체라는 기업은 제가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예전에는 과거에 시가총액 2위 하던 기업입니다. LED 열풍으로 인해서 엄청난 급등이 나왔죠. 근데 주가 자체가 지금 현재 뚝 떨어졌단 말이죠. 이 종목이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없어질 것 같습니까? 상장 폐지될 것 같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종목 상담을 물어보세요. 그럼 종목이 좀 손실이 나서 물어보시죠. 그럼 저한테 뭐라고 물어보시는지 아세요? 이거 상장 폐지되는 거 아닌가요? 전문가님? 이거 회사 뭐 부도 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물론 이제 손실이 많이 나고 하니까 이제 걱정이 돼서 그렇게 질문을 주시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너무 답답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주가가 떨어지면은 기업이 뭐 문제가 되고 상장 폐지가 됩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현대차는요. 그 큰 기업과 우량 기업 그리고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이 현대기아차가 떨어진다고 해서 회사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네, 근데 여러분들은 왜 삼성, 현대, 그쵸? LG만 가지고서 여러분들은 재무제표가 뭐 볼 필요도 없고, 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거는 뭐 알아서 좋은 거겠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코스닥 중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서울반도체요? 과거에 시가총액 2위 하던 기업입니다. 회사 엄청 좋은 기업이에요. 네, 그 해당 종목이 떨어진다고 해서 문제가 됩니까? 문제 안 됩니다. 때가 되면 올라가게 돼 있어요. 때가 되면. 그 때가 언제인지를 기술적으로 잡아내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서울반도체라는 종목의 그 기준을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화면 보시게 되면은 해당 기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올라간 자리, 가장 많이 빠진 자리를 밑줄을 긋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를 긋죠. 그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쭉. 자, 그러면 이제 기준이 생기죠. 네, 바로 이 구간. 이 구간은 매매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기 보시면 저 끄트머리하고 최근에 주가 자체가 괜히 떨어지고 있죠. 이유 없이. 자, 그러면은 이 상단 구간에서는 무슨 내용들이 나오냐? 좋은 이슈가 터집니다. 어떤 이슈요? 뭐 내용은 다양하죠. 실적이 좋아졌어. 어떤 테마 형성이 있어. 어떤 정책 이슈라든지 뭐 5만 가지 이슈가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이슈를 기준 잡고 투자자분들께서 그냥 매매를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호재 나오고 뭐 외국인들 기관 투자자들이 사면 그냥 따라서 하는 거예요. 네, 가격은 전혀 보지 않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성장성을 좋아하고 이 상위 1%들은 무엇을 좋아한다? 가격을 좋아한다고요. 아무리 호재가 좋고 명분이 있고 수급이 좋다 하더라도 비싼 종목은 안 사요. 돈 많은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네. 자, 여러분들 고수되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들께서 뭐 모든 분들께서 투자 금액이 다르겠지만은 소액 투자자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지 아세요? 나는 소액이니까 이렇게 할 수 없어. 그래서 엉뚱하게 매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본인이 소액이 아니고 고액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 종목당 들어가는 금액이 한 2억에서 3억 정도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한 30억 정도 되는데 뭐 그중에서 뭐 2, 3억 정도는 한 종목이 들어갈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한 종목에 2, 3억 정도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자금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절대 신약바이오 안 삽니다. 여러분들 절대 전기차, 수소차 안 삽니다. 남북경협주 사라고 해도 안 삽니다. 왜? 그렇게 위험한 변동성이 있는 걸 알면서 2, 3억을 들어갈 수 있으세요? 종목들 떨어지면 10%, 20% 빠지는 건 일도 아닙니다. 수억 들어가서 조금만 떨어지면은 몇 천만 원 손실입니다. 내가 고액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비록 가진 투자 금액이 많지가 않아도 나는
한 50억 가지고 주식 투자한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신중해집니다. 절대 꼭대기 종목을 사질 않아요, 여러분들. 마인드가 중요하다 이거죠. 자, 그러면 화면 보시게 되면 주가 자체가 쭉 올라갔다가 쭉 빠지게 되는데 어디쯤 돼서 주가 자체가 다시 올라가느냐? 보세요. B 구간이죠. 자, 그럼 B 구간에서 주가 자체가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고평가 영역으로 떨어져서 다시 떨어지고 있어요. 어디까지? 다시 B 구간으로 다시 그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B 구간에서 내가 샀는데 A 구간으로 떨어지면 어쩌지? 라고 걱정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전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전략, 분산 투자, 분할 매수, 물타기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종목 한 종목에다 집중 투자하시면 전략이 세워질 수가 없죠. 분산 투자 왜 합니까? 한 종목이 안 갈 수도 있고 하니까 나머지 종목이 또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산 투자하는 거고 분할 매수는 왜 합니까?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항상 현금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떨어지면 물타기 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근거가 없으니까 덜덜덜 떠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재무제표 분석할 줄 알고 이런 고급 기술을 내가 알고 있으면은요, 종목이 10%, 20%, 30%, 50% 떨어져도 덜덜덜 안 떱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나름의 기준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요. 아, 이런 식의 패턴이 잘 가더라. 이런 식의 패턴이 떨어지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공부를 안 하신 거예요. 그쵸?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다음은 제약바이오 테마 관련주입니다. 자, 이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께서 기분 나빠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종목을 가려놨어요. 그런데 이 종목은, 이 자료는 제가 언제 만들었냐? 지난 주말에 만들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네, 어제 만들지 않았어요. 너무 바빠요, 하루가. 그래서 주말에 제가 시간 내서 자료를 다 만들어놔요. 화면에 나와 있는 종목은 제가 뭐 특별하게 공개를 하지 않겠는데 화면 보시면은 어떤 종목인지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차트 매일 돌려보시는 분들 아실 거고 힌트만 좀 드리면 오늘 신약바이오 제약 중에서 가장 이슈가 됐었던 종목이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주말에 만든 겁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바로 해당 종목은요,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요, 하락 가능성이 높은 위치에 있죠. 가장 많이 빠진 자리, 가장 많이 올라간 자리를 밑줄을 먼저 긋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에 밑줄 쫙. 너무 쉽죠? 어렵습니까? 네. 위에 긋고 아래 긋고 가운데 밑줄 쫙. 아래 3등분 쫙쫙.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주식 쉽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돈 버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겠지? 나보다 뭔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뭐 특별한 정보를 받고 있겠지?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네, 저 나름대로 주식 투자해서 돈 좀 벌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특별한 제가 고급 기술이 있는 줄 아세요? 정보를 받느냐? 아니, 정보주 같은 거 전혀 찌라시 쳐다도 안 봅니다. 그래도 돈 벌었어요. 왜? 전 가격을 좋아하거든요. 전 가격을 좋아해요. 여러분들께 항상 성장성 보지 마세요, 성장성 보지 마세요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상위 1%들, 돈 버는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어떻게 돈 버셨어요?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가격에 투자하세요. 저평가 사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호재 터지는 거 사라고 얘기하는 상위 1%는 없어요, 여러분들. 자, 다시 화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바로 이 위치에 있습니다. 지난주 주말에 자료 만든 거예요. 자, 근데 해당 종목은 제가 공개를 안 하지만 좀 힌트를 드렸죠.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 중에서 가장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슈가 됐었던 거. 다 아시죠? 자, 그럼 바로 이 위치입니다. 자, 그러면 최소 B 구간까지 떨어집니다. 최소 B 구간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주식은 100%란 게 없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높은 데이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식은 통계죠. 이러이러한 패턴들이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떨어질지 올라갈지는 가봐야지 알겠지만은 저는 통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대부분 다 이런 식이에요. 자, 그러면 B 구간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최악의 경우로 봤을 때는 메이저들이 나는 B 구간도 가격에 대한 메리트를 못 느껴. 난 A 구간까지 떨어뜨릴 거야. 난 여기가 오면 살 거야.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자리에서 종목을 사게 되면 최악의 경우로 봤을 때는 A 구간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대우 AL이라는 종목인데 잘 아시다시피 남북경협주입니다. 뭐 한두 개가 아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물음표, 여기가 없다라고 보겠습니다. 난 여기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야.
여긴 몰라 올라갈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라고 생각하고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 올라갈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구간에서 자, 밑줄 긋습니다. 중심선 상단은 아예 매매하면 안 되는 거고 물리는 거예요, 무조건. 자, 그럼 A, B 구간은 매매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럼 남북교역줄을 여기서 사면 안 되죠. 여기서 사야죠. 저기. 보이시죠? 이제는 보이시죠? 이제는 남북교역주가 안 좋아 보이죠? 예전엔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보니까 안 좋아 보이죠?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수소차 테마 관련주입니다. 아주 노래를 부릅니다. 자, 또 볼까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보는 거예요. 밑줄 긋고 쫙쫙쫙. 위에 긋고 아래 긋고 가운데 쭉쫙. 밑에서 3등분. 너무 쉬워요. 위에서 사면 물리는 겁니다. 현 위치는 어디다? 여기다. 어때 보이세요? 좋아 보이세요? 더 떨어질 것 같죠? B 구간. 최악의 경우로 봤을 땐 A 구간까지. 그런데 뭐 수소타 체마 노래를 부릅니까?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드시 기본을 지키는 매매. 이 기법을 써먹으려면 추가적으로 배울 것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재무제표. 망하지 않는 기업을 선택해야 됩니다. 망하는 기업을 사면 A 구간까지 떨어졌다가 또 그 밑에까지 땅굴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상장 폐지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반드시 봐야 되고, 네. 자, 지금 현재 똑같은 내용이지만 현재 입력이 됐는데, 자, 마지막 세 번째 보면은 조급하면 실패합니다. 네, 항상 멀리 크게.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응? 자, 길게 보시라 이거예요. 자, 이제 다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보시게 되면 분산 투자와 분할 매수를 선행한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지켰을 때 이 기법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본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간에. 네, 화면 보세요.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다 좋다. 열심히 떠들었으니까 그러면 어떤 종목 올라갈 건데 박 대표 물어보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향후 유망 종목은 첫 번째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잠시 후에 공개할 내용인데요. 예, 잠시 예고편. 해당 종목은 2대 주주가 바닥권에서 지분을 늘리고 있습니다. 2대 주주. 최대 주주는 지분 변동이 없고요. 지분 변동이 없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바닥주입니다. 바닥주인데 지분 변동이 없어요. 안 팔겠다는 얘기지. 회사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면 지분을 줄이겠죠. 최대 주주는 지분이 똑같고 2대 주주는 지분을 2배 이상 늘렸습니다. 바닥에서요. 왜 늘렸을까? 뭐 이유가 있겠죠. 자, 해당 종목은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는 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퍼 좋아하시죠? 뭐 PER 노래를 부르시는데요. 5.56배. 이게 어느 정도 저평가되어 있는지는 잘 아시죠?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이제 공개를 할 예정인데요. 마디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 기업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인데요. 뭐 단기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뭐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주식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뭐 공격성을 갖고 해당 종목에 투자를 하시면 안 되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해당 종목을 이제 단타 매매로 봐야겠지만 때가 돼서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 끌고 가는 식의 매매를 갖고 홀딩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거를 관심 종목에다 이제 넣어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잠시 후에 네, 이 핵심 종목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내용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나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 투자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렵게 생각할 뿐입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쉽게 공부하면서 고수가 한번 돼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종목을 기술적으로 고평가, 저평가 분석하는 비법 박동혁 대표님의 강의로 함께하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는 어렵지 않게 차트 분석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대표님 오늘도 정말 알찬 강의였습니다. 이어지는 방송 한 번 더 안내해 주실까요? 네, 오늘 여러분들 고생들 많으셨고요. 잠시 후에 온라인 방송에서 말씀드릴 내용은요.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러면 그 기법에 적용되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 그것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좀 전에 말씀드렸죠. 최대 주주는 지분 변동이 없습니다. 바닥권에서. 그리고 이제 2대 주주가 2배 이상의 지분을 지금 현재 조심스럽게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가장 호재가 뭔지 아세요? 무슨 성장성, 무슨 성장성? 아니요, 여러분들. 그 기업의 핵심 주인이 종목을 매수하고 있다. 남들 모르게. 그게 바로 대형 호재입니다, 여러분들. 바닥권에서. 왜 샀을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네, 꼭 참여하셔서 그 종목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앞으로 또 매매해서 수익 낼 수 있도록 네, 정보 전달 또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요. 바쁘시더라도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방송에서 다시 한번 기법 간단하게 복습하시고요. 또 2대 주주가 지분을 매입해가고 있는 그만큼 주가 부양의 의지가 높은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투자25시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이데일리 TV 투자25시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시크릿 노트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박동혁 대표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내일 금요일장 전략도 짧게 세워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내일도 또 떨어질까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식은요. 그러니까 예측을 하시면 안 되고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올라가겠지? 아니죠.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을 만들어줬을 때 공격적으로 매매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만 확인하세요. 네, 아시아 증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증시, 미국 증시인데요. 일본 증시 확인하시고, 중국 증시 확인하시고, 네, 미국 증시 확인하시고, 네, 여러 가지 확인. 네, 바쁘시더라도 확인하고 매매하면 절대 안 깨먹습니다.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본, 중국 그리고 미 증시 꼼꼼하게 확인하시면서 우리 증시도 대응하시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시크릿 노트 시즌2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투자25시 2부에서는 마르스 김동석 전문가 강의가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저희 시크릿 노트는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